전국 60개 대학으로 구성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무더위와 코로나에 지친 청년 불자들을 위해 제12회 영 부디스트 캠프를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테라피라는 주제로 청년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2일 원적에 든 현대 한국불교사의 산 증인,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 49제 소식과 남은 과제를 짚어봅니다.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8월 26일 시작되는 가운데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일반인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8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등을 위한 정책 자금이 8월 17일부터 풀립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BBS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6조 2천억 원대의 추경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기획 선생님 고맙습니다 5번째 순서에서는 공직생활 마무리를 앞두고 방역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교육부 조명현 학생건강정책과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국 60개 대학으로 구성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무더위와 코로나에 지친 청년 불자들을 위해 제12회 영 부디스트 캠프를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테라피라는 주제로 청년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소식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왼쪽 발에 마음을 둡니다. 왼쪽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집중을 돕는 나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랜선 너머 자세를 바로잡은 청년들은 서서히 깊은 명상에 빠져듭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마련한 제12회 영 부디스트 캠프 현장입니다. 네, 원래 영캠프는 매년 대학생들이 직접 모여가지고 신앙활동도 하고 서로 친목도 다졌는데 올해는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대신 각종 대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놨고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는 청년 버부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캠프는 테라피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명상과 요가, 사찰음식, 증문즉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청년 불자들이 소통과 교감을 갖습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온라인 줌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이게 한 번뿐만이 아니고 오늘 해서 하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습관이 되면 자기 스스로도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면역 체계가 스스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대학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동아리 활동 역시 엄두를 내기 어려운 만큼 이번 캠프는 회원들의 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대불련은 기대합니다. 서로 이제 직접 만날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버부들도 혼자가 아니다라고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명상은 공감과 소통 능력을 높여 함께하는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요새 소통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과도 소통이 안 돼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이 명상을 통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내 거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것들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그 계기를 대화를 통해서 마련해 주는 거죠. 젊은 불자들의 소통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영 부디스트 캠프는 다음 달 5일과 7일에도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불자 선수 안산이 올림픽 사상 첫 양궁 3관왕을 기록했습니다.
안산 선수는 어제 일본 도쿄의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여자 양궁 개인전 결승전에서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옐레나 오시포바 선수를 6대5로 물리쳤습니다. 앞서 혼성 단체전과 여자 단체전 종목에서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안산은 이번 개인전 금메달까지 목에 걸어 사상 첫 올림픽 양궁 3관왕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현대 한국불교사의 산 증인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지난 월요일 엄수됐습니다. 대종사의 49제 가운데 초제도 봉행됐는데요. 보도국 전경윤 문화부장과 함께 월주대종사 관련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0일이었죠. 원적에 든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지난 월요일에 엄수됐는데요. 추모 분위기가 가득했던 현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7월 26일 김제 금산사 처형문화기념관에서 월주대종사의 연결식이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예와 진제법원대종사가 직접 법어를 내렸고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스님의 상자인 원행스님은 연결사에서 스승을 보내드려야 하는 비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제법원대종사의 법어와 원행스님의 연결사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이 금일 태어당 월주대종사 강령전에 법의고향을 올리오니 잘 받아 간직하시어 억압에 매하지 않고 진리의 삼매낙을 누리소서. 오늘 저는 은사이시자 한국불교의 큰 스승이신 태공당 월주 대종사를 조교 세계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스승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원로회 의장 세민 스님은 추도사를 낭독을 했는데요. 세민 스님의 추도사 들어보겠습니다. 큰 스님, 지금 종도들은 정신적 기둥을 잃고 대돌보와 석가래가 무너진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멸이 없고 오감이 없는 기용으로 은연자제함을 한번 보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조전을 보냈습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아프고 힘든 이웃을 보듬고 함께한다면 국민들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월주대종사가 속세와 마지막 작별을 고한 자리가 답의식이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연결식에 이어서 월주대종사의 법구는 대종사가 평생 수행에 전념했던 금산사 경내를 지나서 연화대 답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부대 중에 불법승 구호에 맞춰 연화대에 불이 들어가면서 대종사는 육신의 옷을 벗어던지고 극락 정토로 향했습니다. 사부대 중들은 아미탑을 연불과 함께 마지막 대종사의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답의식에 참석한 불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큰 어른이요 양심이셨던 우리 큰 스님께서 원적에 있어서 애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루속히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많은 제도와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49제도 시작이 됐는데요. 초제가 김제 금산사에서 엄수됐죠. 네, 지난 28일이죠. 금산사 대웅보전에서 초제가 봉행됐습니다. 상자 스님들과 제17교구 금산사 본말사 스님, 불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49제는 매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완주 송강사에서 2제가 열리고 남원 실상사, 군산 은적사, 서울 조계사 영화사를 돌아서 마지막 7제는 다시 금산사에서 9월 8일에 엄수됩니다. 네, 월주대종사의 원적을 추모하는 공간이 온라인에서도 마련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추모 열기 속에서 김제 금산사 홈페이지에
대종사의 원적을 추모하는 게시판이 마련됐습니다. 금산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에 지대방 코너로 들어간 다음에 월주 스님 추모 게시판으로 접속을 하면 되는데 추모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산사는 일주기가 되는 내년 6월까지 추모 게시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월주 대종사의 유지를 후학들이 잘 받들어야겠는데요. 특히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돌봐온 나눔의 집 운영 정상화 문제 등이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후학들이 대종사의 가르침을 잘 이어받아야 할 텐데요. 지난 30여 년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온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월주 대종사가 건립한 이 시설이 지난해 여러 가지 후원금 논란 등이 있어서 경기도가 스님 이사들에 대해서 해임 명령을 내리고 지금 임시이사 체제입니다만은 임시이사회가 지난 6일 상임이사 직무대행으로 조기종 총무원장 정책특보단장이자 성남 봉국사 주지 해일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스님 이사들이 이제 해임 명령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면서 경기도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일, 8월 20일에 임시이사회가 다시 열리는데요. 대종사의 생전 바람대로 할머니들의 남은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잘 돌볼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경윤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8월 26일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연령층 가운데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 200만 명을 제외한 1,577만 명은 8월 9일부터 18일까지 10부제에 따라 접종 사전 예약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짜별 예약 대상은 해당 날짜 끝자리와 생년월일 끝자리가 일치하는 사람이며 대상자를 하루 170만 명 내외로 분산하는 예약 10부제가 마련됐습니다. 날짜별 예약 대상자는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접종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등을 위한 정책 자금이 8월 17일부터 풀립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어제 BBS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6조 2천억 원대의 추경을 확보했다며 다음 달 17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대상자가 한 18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예. 예, 그 대상자의 한 70%에 해당하는 한 130만 정도에게 이제 우선 1차 신속 DB를 만들어서 우선 지급하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확인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대상자인 경우에는 8월 말부터 지급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 장관은 추경으로 확보한 6조 2천억 원 가운데 4조 2천억 원은 희망 회복 자금으로 현금 지원하고 7월에서 9월까지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1조 263억 원을 편성해 10월 말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칠승 장관은 경기도 화성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으로 국회 불자의원 모임인 정각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세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난 26일 소관부처 건물을 세종청사로 옮겼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교육부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장의 선생님을 찾아가는 교육기획 선생님 고맙습니다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불과 몇 개월 안 남은 공직 생활에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로 남겠다며 편한 자리를 마다하고 방역 현장에서 2학기 전면 등교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교육부 조명현 학생건강정책과장을 만나봤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8년 공직을 시작해 33년 보건 매길만 걸어온 교육부 조명현 학생건강정책과장. 2000년 초 홍역을 시작으로 신종플루와 메르스까지 산전수전 다 겪은 조 과장도 이번 코로나19는 달랐습니다. 작년에 3월 달에는 우리가 개학을 해야 되는데 감염병으로 인해서 개학을 못한다.
이런 경우는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제가 이제 밤늦게 집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나오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내가 여기서 내일 아침에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일을 해서 출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조 과장의 땀과 노력은 현재 우리 학교 현장의 안정과 건강에 기초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최초의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이나 학교 교육환경 보호 기본 계획 마련, 안전한 학교 급식 자료 개발을 비롯해 교실 내 미세먼지 대책과 통합 학교 안전지역 도입까지. 그런 베테랑도 코로나19에 대응한 지난 2년은 공직 생활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이 회의나 이 준비를 했었지만 이제 작년 하반기 되면서 토요일은 조금 자체 점검의 날 이렇게 하면서 조금 그래도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저 혼자만 차를 끌고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힐링의 시간이에요. 암울한 순간에도 희망은 항상 보였습니다. 사실 가장 보람 있다고 본다면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시행했던 지침이나 매뉴얼들이 현장에서 잘 따라주고 1년을 분석해 봤을 때 학교가 감염은 아니더라.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학교가 잘 지켜지고 발생도 적더라. 그때가 그래도 가장 보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년 준비를 위한 편한 보직도 마다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로 남겠다며 불과 몇 개월 안 남은 시간을 현장 방역에 불태우고 있는 조명현 과장. 그 순간에도 결국은 주변에 대한 감사였고 그런 공직자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1년 반 동안 같이 일해준 우리 과 직원들에게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일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나 아이들에게도 고맙다는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법주사의 문화재와 야경이 결합된 미디어 아트 콘텐츠가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의 첫 시작으로 속리산 법주사 빛의 향연 행사를 어제 개막해 8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법주사 일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단체인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과 의왕 청계사, 다르마 명상심리상담센터, 대만 부타즈 라이트 스카우트가 내일 한국대만 국제 온테트 어린이 청소년 명상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과 대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즐거운 명상으로 슬기롭게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주제로 열리며 줌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됩니다. 러시아 현대회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 갤러리 까르찌나가 들려주는 러시아 그림 이야기가 8월 16일까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한전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러시아 회화 전문을 표방한 갤러리 까르찌나 전속 작가 13명의 풍경화와 추상화, 초현실주의 작품 등 200여 점을 선보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침에 따라 수도권 사찰의 법회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한적으로는 전체 수용 인원의 10%, 숫자로는 19명까지는 대면 법회 활동이 가능하다고 조계종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를 통해 안전한 신행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31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